아버지는 늘 할아버지를 피하셨고 집안 행사에도 마지못해 잠시 들렀다 가셨는데요. 대신 손자인 김 씨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김 씨를 대견해 하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특히 할아버지는 다른 자식들보다도 손자 김 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김 씨의 보험을 들어주셨고 주택과 임야도 증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에 이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끼리 상속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숙부와 고모는 김 씨에게 너는 이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유산은 꿈도 꾸지 말라며 오히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생전 손자에게 부동산을 물려줬다면 대습 상속인인 손자는 유산 분배 때 정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한 언론에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상속 분쟁과 관련된데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줬을 때 그 가족들 간의 어떤 상속 분쟁인데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 오늘은 이거 시청자분들 정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사례자는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장남인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아버지 역할을 사실상 이 장손인 이 사례자가 대신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할아버지 맨날 피해 다녔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모이는 집안 행사에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잠깐 왔다가 사라지거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 손자, 장손은 그 자리를 참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니까 이런 손자가 할아버지는 너무 기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재산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생 시절 때부터 할아버지는 손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도 가입해 주셨고 또 노후에 할아버지가 거주하려고 샀던 시골 주택도 아예 처음부터 손자 이름으로 샀으니까 그 당시부터 증여를 했던 거고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마지막에 살 전원주택 주변에 있는 임야까지 또 손자에게 미리 다 증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0대 사례자는 부동산을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를 미운데 손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제 미리 재산을 줬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특별히 이뻐하신 이유는 뭐 조금 전에 설명을 쭉 하셔서 아시겠는데 아버지, 특히 말하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하고 이 장남하고는 어떤 사이에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이가 나빴나 봐요. 그런데, 숙부하고 고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여동생이나 혹은 누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남동생 정도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연례 행사처럼 또 수시로 가서 할아버지한테 손바닥을 벌렸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사람한테 어떤 그 돈을 줄 때마다 그만큼에 상응하는 거를 또 장남한테도 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고집도 세신 것 같아요. 난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주는 거. 안 받은 거예요. 대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안 받은 거를 그 아버지의 아들, 장남의 아들, 즉 말하면 지금 사례자, 손주한테 이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그때 가져가는 많지 이 손주한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미리 특별히 증여가 되는지 여부는 변호사님들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또 숙부와 조카 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죠.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집을 볼 때 할아버지가 손자, 장손만 예뻐하면은 고모라든가 좀 작은 아버지죠. 장손을 좀 좋게 생각했을까? 어떤 사이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 할아버지께서 사촌 동생들이죠. 이 장손의 사촌 동생들까지도 좀 챙겼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뭐 이런 동생이나 사촌한테 같은 농촌을 받았어도 조금 뒤에 조금 더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장손 이래 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불만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장손에게 이제 재산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지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그런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지들 피해 다니던 아버지도요, 암 진단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래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쯤에 급격히 병세가 약화돼가지고 그래서 막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팠을 때도 손자한테 되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또 손자는 아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렸는데 근데 병세가 너무 많이 약화돼서 이제 딱 찾아갔더니 손자의 손을 딱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모하고 숙부가 찾아와서 그 상속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너 상속 재산 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인이 이미 너한테 살아계실 때 집하고 임야 다 줬으니까 받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엄포를 하시고 가신 겁니다. 예. 그래서 사례자는 궁금한 거죠. 진짜 고모 말대로 숙부 말대로 내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이제 재산을 줬는데 그런 가운데 숙부와 고모는 이제 재산도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 이제 받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상담자 이 장손 뭐가 가장 궁금한 겁니까? 간단한 겁니다. 네. 할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땅을 물려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유산을 분배할 때 내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느냐 이겁니다. 예. 그 이런 용어를 우리가 보면 상속 문제 할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당연히 숙부와 고모가 재산을 받게 되는 건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럼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이게 대습 상속이라 그러고 민법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상속 개시 전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그 아버지의 직계 비속이라든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가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지금 상담 사례에서도 예전에 지금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2년 전에 먼저 사망을 하고요. 사망을 한 다음에 할아버지가 반대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습 상속인의 지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고모와 숙부는 이미 너는 땅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받을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 재산이 아닌 할아버지가 받은. 손자에게 증여를 해준 건데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안 받는 거냐. 이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중에 한 명, 뭐 장남이면 장남에게 소위 말해서 다 주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죠. 하나는 이거 나중에 유류분 문제 되니까 생전에 미리 줘야지. 생전에 미리 다 줘놓고 돌아가셔 버리면 그럼 상속할 게 없잖아요.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군가 한 명에게 먼저 돈을 유산을 재산을 막 남겨주면 그러면 그게 아무리 오래전에 남긴 거더라도 이거는 그냥 유산을 이미 미리 받은 걸로 보고 상속에서 다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만 그런 건데요. 이제 문제는 증여 시점을 보면 돼요. 이 손자에게 증여한 시점을 예. 한번 되새겨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손자에게 돈을 줬잖아요. 예, 예. 재산을 줬죠. 그 당시에 손자가 상속인이었나요? 그 아니, 당시에는 아버지가 상속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상속이었죠. 이거는 증여 시점에 상속인 중에 한 명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를 하면 이게 다 나중에 상속 재산을 포함되는 거지만 이거 대습 상속이라는 원인은 갑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먼저 사망한 건 진짜 우연적인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습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에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었냐 아니었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고모와 지금 또 아까 숙부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그러네요.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장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야 할 어떤 상속분에 대한 어떤 주장하는 부분까지도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 있네요. 지금 사실은 따져보면 결국은 공동상속인이 돼버린 건 결국입니다. 지금 이 손자하고 손자의 어머니 며느리하고 이 숙부 고모 이게 다 상속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숙부 고모 입장 억울하죠. 공동상속인인 상황이고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좀 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은 특별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공동상속인끼리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대습 상속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법원은 이 대습 상속이라는 거는 우연한 사정이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좋아서 줬지 자식은 안 좋고 손자가 좋아서 줬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그때는 이 아버지를 포함한 숙부하고 고모일 뿐이고 우연한 사정이 된 거예요. 우리 백 변호사님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가 먼저 죽을지 할아버지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옛날부터 줬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이 특별수익이라는 어떤 관념이라든지 유류분해 관념이라든지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고,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내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주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 지분을 오늘 장소인이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지금 이 고모하고 숙부도 예전에 뭐 많이 가져갔잖아요. 많이 가져갔죠. 미리 가져갔죠. 그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동상속인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걸 다 갖다 놓고 다시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이 숙부와 고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들이 상속을 못 받고 이쪽에 돈을 더 넘겨줘야 될 상황이 지금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리 앞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사망보험금 지정에 대해서 손자로 지정했다잖아요.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손자가 당연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손자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런 거는. 예. 상속 재산 자체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넣었으면 그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유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백별서 얘기했다시피 숙부하고 고모죠. 고모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계산을 이런 거 조용히 있었으면 그래도 잘 넘어갈 수가 있는데 괜히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대습 상속을 받았던 이 피삼속 손자를 비롯해서 어머니 며느리죠. 며느리가 다시 확인해 봅니다. 더하기 빼기를 새로 해보면 예전에 숙부나 고모가 가져갔던 재산을 다 더해서 다시 또 계산을 하면 오히려 많이 줄 겁니다. 그러네요. 손자 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지금. 표현하는 게 되치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말아야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부와 고모가 오히려 조카 재산 어떻게 보면 가로막으려고 하다가 실제 나중에는 오히려 뺏기게 숙부와 고모가 재산에 나중에 처음부터 가졌던 재산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거 혹시 사건 반장 보시면 이 고모하고 숙부가 그냥 가서 말해야죠. 미안하다, 이거 그냥 원래대로 나누자라고 하는 게 지금 현명 방법일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할아버님이 재산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사망보험까지 또 그렇고 향후에 재산까지 다 합산을 한다고 하면은 장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트럭에 승용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해병 이사단 최동호 소령. 곧바로 달려가 승용차 시동을 끄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는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끝까지 남아 현장 통제를 지휘한 최동호 소령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함께 사는 세상, 바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승용차가 길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해병대 군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해병 2사단 항공대 최동호 소령입니다. 지난달 28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인데 오후 1시쯤에 경기도 김포시 장기IC교에서 한 승용차가 도로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는데요.